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계셔도 돼요. 열정이 실물이 훨씬 나네. 멋져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PPT가 어디 있어요? 특히 여기 이쪽에. 안 나와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뭐야? 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성장 스토리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과정 중이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26살 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제가 처음 와서 2015년 1월에 이제 대리점이 돼서 딱 5년 됐고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지 이제 두 번째 달이 된 거죠. 제 마이스토리는 뺐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네. 랠리에서 했기 때문에 제 말이 느려가지고 엄청 길어져요. PPT 한 장 가지고 길어지는 타입이라서 마이스토리 빼고 제가 5년간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을 어제 집에서 쭉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만은 않았던 그 사장님들께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이 과정들, 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아가면서 극복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도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실 테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다 사업자분들이시죠? 네. 초대자 안 계시죠? 전혀 없고요. 네. 낱낱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일단 낱낱이.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상태로 뉴스킨 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실력 실력 같은 건 이 안에서 배우면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패기는 있고 열정은 있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과감히 뛰어들었는데 이게 사실 막 나 진짜 성공할 거야 막 이런다고 막 갑자기 결과가 팍팍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꾸준히 무언가가 쌓여야 만들어지는 결과인데 이 사업을 잘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은 1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스킨 사업으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출발이 여기에요. 왜냐면 저는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이 보상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사실 심플하잖아요. 이 소비자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돼서 나 같은 대리점을 그때는 이제 벨로시티 아니었으니까 1대 12명을 만들어야 블루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생각하면 12명이 너무 또 벨로시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12명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12명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1대 12명 만들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끝인 거잖아요. 네. 6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계산해 보면 1대 12명씩 6대까지 내려가면 커미션이 5천억이 넘어가요. 월 커미션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뉴스킨 안 했으면 그냥 200번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했을 텐데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는 순간 소비자 구축은 너무 쉽게 되겠다. 이게 저의 사실 생각이었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동생은 지금 사업 같이 하고 있지만 제 동생이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걔가 왔어요. 한국으로 그 다음 주에.
절 말리겠다고. 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설렁으로 온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저를 반대하실 때 제가 엄마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엄마, 저도 성인이에요. 나도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4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서 안 돼 한다고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러니까 엄마가 최소한 날 말리려면 뭔가를 보고 나한테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내가 하든 말든 하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듣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동생을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설렁으로 온 거예요. 설렁을 뒤집어 놨어요.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제 동생도 막 울면서 누가 우리 오빠를 끌어들였냐 하면서 아무튼 막 난리를 치고 아무튼 너무 반대가 심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그거를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좀 힘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죠. 집에 갔다 하면 엄마랑 싸우고 시스템에 나오면 그 이제 엄마랑 자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힘을 받으면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고 엄마가 막 소개해줬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때마다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나 처음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좀 제발 냅두기만 해도 좋겠는데 너무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집에만 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가면 100% 싸우거든요 또.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는 엄마가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나갔으면 좋겠다 너가. 못 살겠다 너랑. 그래서 뉴스캔을 그만두던지 나가던지 해라. 그만둘 수는 없고 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 짐 싸서 집에서 딱 끌고 갈 데는 없어. 일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와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 밖에 나와 있었던 그때도 진짜 이악 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대박. 어디서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뉴스킨 사업을 했는데 일단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많은 상담 리더 사님들한테도 이런 상황이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이걸 인정하게 됐어요. 첫 번째 줄을. 내가 내 주변이 이렇게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 내가 신뢰를 못 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사실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냥 엄마가 믿고 싫고 이런 거였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또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참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믿을 만한 모습을 못 줬던 아들인가 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주변 지인으로 소비자 사업자 리크루팅 다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주변으로 해서 소비자 끝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너무 사업을 쉽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선에서 다 끝내려고 쉽게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저의 성장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중에 뉴스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을 해서 이 학기는 이미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진짜 충격을 받은 게 교수님이 저 빼고 저희 과 전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강당으로 모이라고. 저는 못 받았어요 그 문자를. 저 빼고 우리 과 학생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교수님이 우리 과에 박현돈이라는 학생이 다단계를 하는데 너네들 그거 조심해라. 그걸 이제 나중에 저는 학교 그 동기한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학교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랑 친했던 선배들, 동기들 저를 보는 눈초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뭔가 약간 저를 피하는 듯한 그런 시선을 계속. 그러니까 학교는 감히 뭐 이렇게 꺼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전체가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근데 다 부정이 된 거예요. 응원도 아니야. 그냥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멀어지고 집에선 반대하고 와. 그러니까 명단이 없는 거예요. 4년 초가.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막 넓게 많이 사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극부정으로 이렇게 대학교 덩어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덩어리, 그다음에 가족들 덩어리 이런 몇 개 안 되는 저의 인맥 덩어리들이 다 부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업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변화로 해결이 된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이 안에서 꿋꿋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 엄마, 이제 제가 1년 반 뒤에 어머니한테 들어갔어요. 죄송하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유스 스팬 나올 때, LTO 때. 제가 유스 스팬 LTO 때 막 몇십 세트 하겠다고 막 선포를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명단을 줬는데 명단이 없어서 근데 그때 막 이제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래 내가 진짜 이게 간절하다면 내가 엄마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딱 1년 반 만에 만난 거예요. 엄마 막 울고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유스 스팬 얘기하고 목적은 유스 스팬이었어요 사실. 안 사줬어요. 근데 아무튼 집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때.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랑 지냈는데 그때부터 엄마랑 저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뉴스킨 얘기 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엄마로는 지내지만 뉴스킨 얘기를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왜 하면 또 싸우니까. 근데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엄마랑 같이 맥주 한잔 할 기회가 있었어요. 맥주 한잔을 하는데 저는 뉴스킨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뉴스킨 얘기 하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저도 막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도 인정해 줄 거고 너가 행복하면 되고 너는 뭘 해도 잘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난 별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26, 7살 때 그때랑 29살 이렇게 됐을 때 뉴스킨 안에서 성장한 거 저는 못 느끼지만 엄마 느끼는구나. 한 번 또 친구랑 이렇게 뭐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친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저를 응원해줬던 친구예요. 그 친구들 무리해서. 근데 그 친구랑 술을 뭐 한잔 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술 기운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기 창피한데 내가 지금 술의 힘을 빌려서 너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너가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랑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던 친구인데 저랑 만나면 항상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리고 하루를 막 술자리가 끝나고 혹은 뭐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자리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를 자꾸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 막 창피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우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뭐 그러려고 애를 쓴 거 전혀 아니지만 이게 뉴스킨 사업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업을 한지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전혀 없어졌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와서 정말 반갑게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에 하면서 얘기를 꺼낸다면 얘 이 얘기 하려고 나랑 만났구나.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3년이 지나도 이 친구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SNS나 이런 거에서도 막 계속 보면서 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보였을 때 내가 나중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뭐 가입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처음에 할 때 다들 부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어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남들이 쟤는 저기서 이제 자리 잡으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성장하면서 다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내가 여기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미 이 안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강하원 사장님 아세요? 백만장자? 네. 강하원 사장님의 8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2대예요. 와. 대박. 중간에 저의 2대부터 7대까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떠나가는 타이밍이 제가 사업적으로 하나도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대리점 골드 요때 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 내 스폰서 중에 실제 필드에서 뛰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업자 한 명만 딱 버텨주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강원 박명선 이미 백만장자시고 뭐 거의 뭐 반은퇴 상태로 뉴스킨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계셨을 때 여기 저랑 같이 뛰어줄 수, 그러니까 저한테 타임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 같이 뛰는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스폰서인 장현수 사장님은 저랑 한 달 차이로 시작했어요. 사업을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 내 위에 그룹 그래도 한 30명, 50명 있는 한 블루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부부 사업자 아니어도 돼. 그냥 한 명만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진짜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스폰서를 받을 것도 없고 몰라도 물어볼 것도 없고 또 사무실은 설릉도 아니고 영등포에 떨어져 있으니까 설릉에 있는 사장님들과 뭐 이렇게 소통할 그것도 없고 이때 결국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미 떠나간 건 떠나간 거고 스폰서들이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나 혼자야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도 거의 없고 뭐 팀이라고 할 만한 구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리잖아요. 저도 아직 20대고 아직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한데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너무 힘들지만 결국 포기하거나 이겨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 이겨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진짜 마음을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나로부터 시작이다. 이 뭐 상황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집이 가나다에서 뭐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래 이 내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나로부터 시작이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잘했냐면 떠나간 스폰서들이 왜 떠나갔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반복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많은 모습이 보였어요. 이들이 떠나갈 때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질질 끌면서 자연스레 없어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성장을 하면서 아 그때 그분이 저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핀을 찍지 말자예요. 제가 루비를 완전 생으로 찍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파트너가 나오면 너가 3천 해, 내가 3천 할게. 6천 독립인 거잖아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약간 야 일단 루비 찍고 봐 약간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루비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돼요? 그 다음 달에 다시 대리점으로 떨어졌는데 피 쫙 깔면서 대리점 됐던 거니까. 근데 제 위에 스폰서들이 다 핀이 있던 분들이에요. 이 2대부터 7대가 다 루비 이상이에요. 이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인데 실제 나와 있는 1대가 1명, 2명. 그걸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하나도 이게 다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갭이 너무 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분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시스템을 써먹는 형태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강의들 많이 들으면서 저한테 스폰서링을 이때 해줄 때도 뭔가 사장님 성장하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세요. 사장님 로드맵 저랑 미팅해요. 제가 뭐 이렇게 명단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장님 언제까지 루비 갈 거예요? 뭐 그냥 이런 식이에요. 언제까지 루비 갈 거예요? 사장님 루비가 된다는 건 3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안정 권리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똑같다. 사장님 만약에 300만 원의 권리 수입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장님 얼마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과 상관없이 진짜 300이 평생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전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제가 돈만 많으면 몇십억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주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막 대한민국 박석범 쫙 쓰고 막 쫙 쓰면서 막 조직도 쫙 그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큰 무언가만 계속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동기부여는 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또 막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목표 외치고 저 이번 달에 뭐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뭐 월 1,000만 원 벌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내 많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원망스러웠어요. 왜 똑같은 뉴스캐널 하는데 난 이런 환경에서 시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앞으로 내 파트너는 내가 느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거꾸로 이들이 제 파트너들이 저가 의지할 수 있는 스폰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기도 하지만 스폰서기도 하니까 내가 팀을 만들 거면 이들에게 든든한 스폰서가 돼야겠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요 엄청 많이 저는 진짜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뉴스킨 5년 한 사람 중에 제가 강의 제일 많이 들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잘할 자신도 없고 명단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아는 거라도 많아야겠다. 실력이라도 키우자.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 할 사람들 명단도 많이 없지만 한 명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는 있자. 뭔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 힘들었지만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요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 사실 좋을 수 있지만 좋은 환경이지만 사실 그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다면 뭔가 이 참 멘탈도 약할 수도 있고 쉽게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홀어머니 밑에서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막 알바하면서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이러면서 컸던 아이들은 참 열악한 환경이 컸지만 나중에 굉장히 철들어 있고 뭔가 생활력도 강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약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팀을 만들 수 있고 그랬던 이유를 지금 잘 생각해보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환경이 저한테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어렵고 뭔가 내 기준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극복만 해낼 수 있다면 나중에 다 사장님들께 사장님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의 에너지가 빠지는 두 가지 요소가 이거거든요. 돈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으면 에너지가 바닥이 나요. 근데 전 돈도 없고 명단도 없고 이게 맨날
그러니까 차라리 만날 사람이라도 많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면 뉴스킨으로 3,000포인트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근데 3,000포인트를 꾸역꾸역 어떻게 하는데 얼마 나와요? 7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3,000포인트를 했으면 70만 8천 원이 그 커미션인데 70만 8천 원은 그 GV랑 PSDV가 같을 때 70만 8천 원이 나오고 60만 원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나와 있으니까 방세 내죠. 그다음에 보험료 내죠. 핸드폰 비용 내죠. 교통비, 그다음 뉴스캐서 짜잘짜잘 들어가는 비용들, 식비.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이 없이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식비인 거예요. 식비랑 교통비. 교통비 어떻게 아끼냐? 걸어 다니거나 지하철을 넘어가거나. 이 불법인데 지하철 많이 넘어다녔어요. 누르는 거 아세요? 이거 큰 넓은데 띠리리 하면 이거 문 열어주는 거. 화장실 좀 가려고요.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나왔다. 이렇게도 많이 했었고. 신림에서 설릉 많이 걸어 다녔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냥 왜냐면 강의 들으면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콜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게 아니에요. 비굴했어요. 참했어요. 옷도 뭐 정장도 좀 한 2개라도 있으면 좀 바꿔가면서 입을 텐데 맨날 하나 가지고 똑같은 거 입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와 보니까 돈 들어갈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예상치 못한 데에서 돈이 막 쑥쑥 빠져나가는데, 야 이게 근데 제가 바보같이 알바 하나라도 좀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상한 오기로 뭔가 알바를 하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처음부터 투잡을 했으면 몰라 전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투잡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에 끝까지 버텨보자 막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잘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돈도 없고 명단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뉴스킨이라는 게 참 다행이다. 돈도 없고 명단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런 사람이 사실 밖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것도 20대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자영업 하나도. 근데 뉴스킨이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냐면 노력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 이렇게 힘들어야 사업이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돌이켜봤을 때 그래 이런 시기가 없이 성공하는 건 별로 멋이 없다. 뭐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일부러 막 더 힘든 거 찾아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탈 수 있는데 걸어가자. 이게 나중에 다 그 나의 스토리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변태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닥까지 힘드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힘든 게 익숙해진. 그래 뭐 맨날 배고픈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놔버린 거예요. 뭐 힘들다 이것도 아니야. 그 힘든 상태로 계속 가니까 그냥 이 당연한 거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근데 한 끼를 언제 먹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녁. 4시? 그때 먹어야 돼요. 4, 5시 때까지 버텨줘야 돼요. 죽을 것 같이 배고플 때까지 버텼다가 밥을 먹는데 밥을 그런 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밥을 계속 주는 데 있잖아요. 밥은 계속 먹을 수 있는 뷔페 막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배가 토하기 직전까지 먹어야 잠들 때까지 배가 안 고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괜히 막 스폰서님들 밥 먹으러 갈 시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같은 곳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는 척하고 그러면 막 가끔 계산도 해주시고 하니까 같이 먹자고 스폰서 같이 먹자 하면은 계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기회 엿보고 뭐 이런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 지금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런 식이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내가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요.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단이 많으면 유리하겠죠. 근데 없으면 명단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명단을 확보하려면 뭐 해야 돼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폴드, SS, 그리고 뭐 모임 활동들 이런 거 막 소모임 같은 거 가입해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소모임 하루를 나갔어. 10명이 있어. 그날 뭐 번호 받고 뭐 이렇게 대문 약속 잡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가면 2만 원. 이게 나가 돈이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명단을 확보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모임은 못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콜드랑 SNS 하면서 막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나고 이 매달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오면 막 10,000포인트를 했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 저게? 나는 매달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게 사실 말이 3,000이지 450만 원이잖아요. 야, 이게 된다고? 450만 원이? 한 달에? 누구한테? 근데 이게 웃긴 게 마지막 날인데 2,800까지 왔어. 자, 많이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밤 12시까지 200을 못 한 거예요. 자, 그 200이 말이 200이지 제 커미션의 절반이에요. 그치. 맞죠? 네. 그럼 200포인트 남았으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메꾸는 게 계산을 해보면 커미션상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제품도 내가 살 수 있고 근데 200포인트 2,800 와 거의 다 왔다 했는데 30만 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커미션이 60인데 또 이런 그러니까 3,000을 딱 해야 되는 끝까지.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나부터가 매니아가 아니었네 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 뒤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니아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품을 못 쓰잖아요. 제품도 막 아껴 쓰고 바디바 하나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울트라 이런 거를 한 번도 사본 적도 발라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갈바닉으로 데모를 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갈바닉을 못 사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든 뭐 바디바 하나라도 제가 제품을 애용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유통만 하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생기면 뭐에서 뭐 용돈을 받든 뭐 설에 뭐 할머니가 조금 주시든 다 제품을 사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갈바닉 하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부터가 뭔가 매니아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임상 내려고. 사장님들 다 임상 있으세요? 네. 뉴스킨 제품의 매니아세요? 네. 사실 지분이 안 되는 분들 보면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 애용 안 해. 매니아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뉴스킨 제품으로 본인 그 팩하고 갈바닉하고 이런 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갈바닉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잘못했던 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거예요. 목표가 매출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결제를 끊는 순간 나는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뒤가 없어.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매출을 결제하게끔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이 결제를 딱 하는 순간 몇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번 달 먹고 살아야 되고 저는 이거를 꽉 채우지 않으면 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트의 확장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임상을 내주고 그 사람한테 소개받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소개는 거의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맨날 새로운 사람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매출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존에 구매했던 뭐 하나라도 샀던 고객들 다 다시 연락하고 만나고. 근데 제가 단점이 뭐냐면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미 편한 친구들을 항상 만나지. 근데 사람들 보면 막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 만나야 내 친구 나 그 다른 친구 있는데 온다는데 와도 돼? 이러면 오라 그래? 친구 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 아니에요. 아니 오지 말라 오면 나 갈 거야. 약간 이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내가 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내가 을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소비자들도 만나면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만나면 을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사실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그걸 끝낼 수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는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던 걸 해야만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뉴스킨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를 깨부셔야 되는 순간들이 왔는데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계속 피하고 싶다가 어쩔 수 없다 이거 부딪혀야 된다.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콜드 안 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불가능. 명단이 없으니까. SS 두드리고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막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콜드 해야겠다. 목표는 있는데 당장 만날 사람 없으니까 여기 다 사람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다 사람인데 지하철 타면 이게 다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지하철 한 칸만 내 소비자에도 끝나는 건데 왜 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쿠폰 하나를 못 주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확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콜드를 시작하는데 돼요 이게? 안 돼. 이 가게 하나를 들어가는데 2시간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 여기 왔다 갔다. 그 가게를 가면서도 그 가게에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가면서도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문 닫아있으면 오늘 안 가도 돼.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극복하는 게 너무 들어갔는데 나가세요. 나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이게 돼? 이게 어떻게 돼? 근데 이게 막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진짜 별수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방법이나 아이디어는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면 나와요. 사실 이게 진짜 간절하면 진짜 해야 될 때가 오면 방법이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사장님 가서 뭐라 얘기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분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콜드 할 때도 그냥 들어갈 때마다 거절받고 나가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버티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됐어요 하면 거기서 사장님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를 반겨주는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구상을 한 거야. 불쌍한 모드로 한번 가보자. 불쌍한 모드. 왜냐면 젊으니까. 그래서 20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도 반대하고요. 친구들도 반대하고요. 근데 저는 소비자를 만들고 싶고 뉴스킨 제품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제품을 체험해주고 설명해주는 거를 잘하고 싶은데 다 주변이 반대라서 연습할 사람도 없어요. 사장님 저한테 연습 상대가 한 번만 대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 이렇게 체험해주고 좋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앞에 새마을 식당 아세요? 네. 제가 한 달에 40만 원씩 써요. 거기 사장님이 제가 새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혼자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막 먹으면서도 배고프고 막 주변 뒤에 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소비자 만들 수 있는데 막 용기 못 내는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그때 새마을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장님
저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그렇대요. 경계하면서 네, 뭐 이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면 되겠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내일 이 직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내일 몇 시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 내가 안쓰러워 보인 건지 뭐 도와주고 싶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쿠폰 같은 것도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쿠폰 전 사람 만나서 주면 거절당하는 거 무서우니까 이걸 많이 했어요. 이제 쿠폰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스카치 테이프를 딱 넣어놓고 쿠폰을 이만큼을 가방 안에 넣어놓고 아파트 있죠. 잘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 그 사람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문에 쿠폰을 붙이면서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3동 이거 붙이고 내려온다. 밤에 집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파트 3동에 쿠폰을 붙이고 오는 거. 사실 전단지 같은 거 이거 우편함에 꽂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경비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하고 연락 딱 한 군데 왔어요. 그 한 군데에서 대문을 150개를 했어요. 그 한 군데에서 난 소개로. 그때 끝났어요. 소비자. 안 하던 걸 해야 돼. 하루는 집에 있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맨날 시스템 끝나고 카페에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제 모습을 보는데 하루는 집에 막 6, 7시쯤 들어가 있는데 막 카톡방에는 막 성과난 것들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카톡방 보기도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워서 강의 듣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이 강의를 들어야 돼서 듣는다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 듣는 강의라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너무 참 부끄럽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뭐 이런 막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고 간절해지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저를 깨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을 깨고 싶은 거예요. 깨기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겠다 했냐면 그래 얼굴 반쪽에 머드팩을 바르고 나머지 반쪽에는 클레이팩을 바르고 신림역 앞에서 명함을 줘보자. 근데 그때 약간 정신을 반 나간 상태였어요.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술 먹은 거와 비슷한 상태로 화장실 가서 막 미쳐가지고 막 바른 거예요. 그런 다음 명함 이만큼 챙겨가지고 집에서 신림역으로 막 뛰어갔어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간 거예요. 막 하면서 뭐 길이 열려 막 사람들이 그리고 신림역 앞에 딱 섰는데 불빛 반짝반짝 가게를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저녁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뭐 이러고 도망가니까 명함 한 장도 못 주고 아무튼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뛰어도 맞죠 집으로 정신 차렸으니까. 아무튼 저를 깨보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겨보자 막 이런 것들 많이 했고 리크루팅 잘하고 싶은데 그쵸? 리크루팅 잘하고 싶은데 리크루팅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몇 명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안 하겠다는 그 몇몇 없는 사람들을 내가 들들 볶고 있구나.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구나. 안 하겠다는 사람을 설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이기고 그 사람을 이런 일이 아니구나. 성공하고 싶은데 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이마에 나 그런 사람이야 써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양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저는 너무 양 적게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몇 명만 계속 공략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양 자체를 늘리자. 그리고 사업을 전달하는 건 꼭 나와의 가까운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만 전달하는 게 아니다. 사업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그죠? 내가 신뢰가 있든 없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정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면 나와 친구가 아니어도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정보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전달을 하자 해서 명단 작성 다시 하고 이때 제가 막 1일 1 STP 한다 무조건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난 하고 온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이런 분까지 했어요. 이것도 약간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 가족 중에 먼 친척이 있죠. 명절 때만 가면 인사 한번 하는 그런 분. 그런 분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사업 설명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번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니까 가서 사업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건 사실 리크루팅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리크루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잘했던 건 영등포에 사업할 때는 그 사무실에 설릉으로 왔을 때는 이 설릉에 저는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 게 없어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무실 안에서 나 혼자 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열정이 있는 곳에 103호 뒤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책 보다 보면 강의 시작해요. 강의 듣고 또 할 거 없으면 거기서 뭐 이어폰 꽂고 강의 듣고 책 보고 좀 졸다가 또 강의 시작해요. 2시간인가 시작하면 또 듣고 뭔가 설릉에 붙어 있으면서 리더 사님들 보면 막 인사하고 그분 제가 누군지 모르죠. 저는 막 그분들 보면 막 저랑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찍고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다들 진짜 할 수 있어. 막 강의 들으면서 또 에너지 올리고 막 잘하시는 분들 보면서 막 부러운 마음 가지고 저분 어떻게 할까 막 아무튼 막 그렇게 막 관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무튼 열정이 있는 곳에 제 몸을 항상 옮겨놨던 거 가장 잘했던 것 같고요. 리크루팅이 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업을 한 달 했다가 와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잠수 타고 사라지고 이게 또 하나의 벽이었어요. 이때 제가 그 2015년도에 시작해서 시드니 트립을 도전했거든요. 싱가포르 트립 도전했었는데 싱가포르 못 갔고 시드니 트립을 도전했어요. 근데 제가 시드니 3개월 유지하고 4개월째 유지 못해서 못 갔어요. 한 달 유지 못해서. 근데 유지를 그 한 달이 아까운데 어떻게 좀 해보지 그랬어?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시드니 3개월 유지할 때까지 그때 한 15명 정도가 랠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팀을 좀 모은 거예요. 근데 다 아무튼 20대 초반 뭐 이때래요. 20대 초반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장님들? 10명이 3,000포인트예요. 10명이 3,000포인트예요. 아무튼 다 20대 초반들 이렇게 데리고 사업을 하는데 또 금방 그만두고 이들이. 근데 한 번에 다 그만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랠리를 혼자 갔어요. 저는 2014년 말에 시작했는데 피는 루비인데 그때 그 마지막 달에 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얘네가 나를 시드니 안 보내려고 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드니 못 갔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거예요. 요때는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때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2주 동안 시스템을 안 나갑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받고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잠수 타는 파트너들이 그렇게 싫었는데 잠수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해 가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너무 힘들고 이때 제가 어떤 감정이었냐면 파트너를 다 떠나갔잖아요. 혼자가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학교 때려쳤지. 근데 뉴스킨 잘할 자신 없고 난 이들 가지고 이제 네트를 확장할 작정이었는데 이들 다 떠나갔고 트립도 못 갔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폰서도 싫고 파트너도 싫고 형제라인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카톡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형제라인 사장님들 아무렇지 않게 사업하잖아요. 나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믿고 스폰서 연락 안 받기 시작했어요. 안 받다 보니까 안 와. 이제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으로 날 계속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받는다는 건 내가 계속 나 힘들다 이거잖아요. 그래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연락도 안 와.
야 이게 일주일이 저 페인처럼 살았어요. 집 밖도 안 나가고 집에서 술 먹고 자고 담배 피고 반복. 완전 페인.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때 막 혼자 막 울었다가 자다가 아무튼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나 이제 끝났다 막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2주를 지내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생각 중에 하나 있어요. 뉴스킨만이 답이야? 이 생각 하나. 뉴스킨 아니면 뭐 할 건데. 이 두 생각에서 제가 어느 생각이 딱 들었냐면 과연 뉴스킨이 평범한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범한 삶을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그러면서 제가 뭘 써봤냐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결국 그게 탱커잖아요. 탱커를 쭉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8개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책 읽고 강의 듣고 시스템 나오고 이거 평범한 사람이 못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소비자 구축하고 리크루팅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를 1명 만들 수 있다는 건 30명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세요? 30번째가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쉬워지죠. 근데 저 소비자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크루팅을 1명 할 수 있다는 건 5명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리크루팅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과 소비자를 1명씩은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게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포기고 내가 한 번 더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이게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떠나간 파트너들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왜 이들이 나랑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리크루팅 많이 하고 싶으세요? 네. 그쵸? 그거 사실 날 위해서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면 나랑 안 하고 저분이랑 하는 게 이 사람의 성공에선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킨의 스폰서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제가 나랑 해야 돼? 나 잘 되고 싶으니까 네가 나랑 했으면 좋겠는 거지. 진짜 너 인생만 놓고 보면 사실 너 나랑 하는 것보다 저 사람님이랑 하는 게 너 나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떠나간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것밖에 못했어요. 나오세요. 시스템으로. 끝. 끝. 가이드를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가이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파트너한테 명단을 적어오라고 한다든가 사장님 이번 주에 목표를 같이 세워볼까요?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그 목표를 우리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번 컨택 몇 명 해가지고 약속을 몇 명 잡아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사장님 만나고 왔더니 오늘 어땠어요? 피드백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의 들으세요. 이게 저의 전부였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성공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대상자가 어떻게 본인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리크루팅 해놓고 네가 배워서 네가 해, 네 사업이잖아. 맨날 이렇게만 하고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걸 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나오면 없지? 이게 출발이었어요 사실. 근데 두 번째는 이미 없는 거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때 집에서 혼자 2주 동안 그렇게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뉴스킨 사업 하고 싶다고. 자 좋죠. 근데 이 사람은 시작만 하면 5년 뒤에 100만 장자가 되는 게 결정돼 있는 사람이야. 좋죠. 그럼 이 사람 리크루팅하면 나도 5년 뒤에 100만 장 된다는 소리가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나 지금 스폰서 면접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나랑도 만나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랑 할지를 결정할 건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당신이 내가 뉴스킨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날 어떻게 가이드할 건지 내 앞에서 1시간 동안 브리핑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이 한마디밖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딱 기준으로 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A4용지를 폈어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저 사람이 진짜 뉴스키에서 멋진 리더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 뭐부터 배워야 되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막 복잡했던 게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것도 보이고 그때 제 실력 다 갖추고 이 처음 오는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고 가이드해야 되는지를 생각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며칠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스폰서로서 내가 누군가가 왔을 때 이런 거 이렇게 트레이닝 해줄 거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려워하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거고 이 사람이 명단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게 해줄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부정이 있다면 난 이렇게 풀어줄 거고 이 사람이 자세가 안 좋다면 자세를 내가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시스템에 잘 안 나와. 시스템에 나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안 나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시스템에 나오는 게 납득이 될까? 그럼 시스템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막 정리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팍 붙던 거예요. 나 이제 그룹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의 실력에 대한 점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리크루팅 되는 건 사실 그 상대의 영역도 있잖아요. 그 상대가 타이밍이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상대가 타이밍이야.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뉴스킨이 필요해. 그리고 궁금해도 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리크루팅 못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데몬 하는 거, 양자하는 거, 인바디 컨설팅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보상 트레이닝, 행정적인 거 막 모든 것들을 제가 맥이 돼야 됐었으니까 다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떠나갔다는 걸 나중에 또 알았어요. 제 파트너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는가.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납득시켜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대의 감정은 상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파트너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 힘들구나 이걸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왜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분석해서 이해시켜주고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저랑 스폰서링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저한테 다가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뭐라고 하죠? 왜 스폰서를 안 받으세요? 스폰서를 안 받으니까 결과가 안 나죠.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세요, 사장님. 이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가면 또 혼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 이거. 이런 게 관계 이런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런 거가 나와 맞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면 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니까 사회 살 때 그 밖에서 살 때는 근데 뉴스킨 안에서는 그 실력 그 능력이 필요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지만 몰랐었고요 처음엔 나중에는 알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미 이게 다 습이 돼버려서 내 말하는 투 어떤 상황에 본능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태도 이게 다 습관이 돼버려 있어가지고 이거 찢어고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냥 파트너들이랑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너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파트너든 소비자든 고객이든 엄마든 대화만 하면 서로 기분 나쁘고 끝나는 항상 같은 패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말이 맞고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관계구나.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난 과연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바탕하에 그 위에 논리가 있는 거지. 저는 논리가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깨달아가면서 저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안착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제 모습인데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안 바뀌어. 답답한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 모습 저 다 했거든요. 사실 저도. 아니 아침 9시에 왜 못 나와? 저도 못 나가요. 못 나갔었어요. 맨날 9시 5분에 도착하고. 부족하니까 배우자, 공부하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하자. 될 때까지 하자.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그때 2주 동안 그때 거의 뭐 페인처럼 지내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뉴스킨 시작할 때 제 마음은 그때 결단이었어요. 진짜. 나는 왜냐면 그때 나이가 29이었기 때문에 뭐 어딘가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갔겠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뉴스킨 하기로 결단한 순간 나 이제 끝이. 나 뉴스킨 성공 못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뉴스킨 하다가 죽거나 성공하거나 성공하거나 성공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살이 됐는데도 대리점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까지 한다. 50까지. 결혼은 안 해. 그런 거 안 해. 내 인생은 뉴스킨 성공을 하거나 하다 죽었거나야. 거의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야, 이렇게 하는데 성공 못하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책임감이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모습 하나 경영을 못하는데 누굴 리크루팅해? 감히. 저 사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본이 되어줄 준비도 안 돼 있고 바뀌지도 않고 내가 실력도 안 갖춰져 있는 내가 너 하나 리크루팅해서 어떻게 해보니 이게 다단계 아니에요? 맞아요. 너 하나 어떻게 꼬셔봐가지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단계 피라미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고 뉴스킨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바뀌면서 누구 하나 걸려들길 바라는. 내 실력도 안 되고 내 마인드조차 참 안 바뀌고 사업가로서 형편없는 내 모습이고 이 쉬운 거 독서 하나 하는 거 책 읽는 거 시스템 제 시간에 나오는 거 하나 똑바로 못하는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어가지고 혈안이 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스폰서가 나은 게. 그러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저를 점검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하는 노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아니 뉴스캔으로 루비가 된다? 1년 만에 루비 된다는 말 쉽게 하시죠 사장님들? 쉽게 하잖아요. 저 올해 안에 루비 하와이 못 가면은 다들 이상한 것처럼 목표를 잡잖아요. 사장님들 루비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고 10억짜리 건물은 1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80년 걸리는 자산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못 갖는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뉴스킨에서 원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쉽게. 근데 제가 랠리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원하는 가치와 내가 할 노력이 상식적일 때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서울대 갈 거예요 해놓고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하면 납득이 되지만 서울대 갈 거예요 해놓고 하루에 30분은 해보려고 하면 그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으로 루비 될 거야라고 해놓고 쉽게 말해서 남들이 80년에 할 노력을 1년에 당겨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모습으로 뉴스킨 사업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루비 안 된다고 징징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과연 다른 직장에서 마케팅 회사에 그냥 월급 받고 다닌다고 해도 이따위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상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강의를 하루에 5개씩 듣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강의 5개 듣는 거 짬 시간에만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 5개 정도까지는?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밥 먹을 때 듣고 화장실 갈 때 듣고 뭐 안 할 때 항상 뒤에 이어폰 꽂아놓고 예를 들면 제가 강의 끝나고 여기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10분 동안에도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너 도둑놈이다. 얻고 싶은 결과 대비 노력 안 한다. 이거 서울대 간다 그러고 하루에 30분 공부하겠다는 거랑 니랑 뭐가 다르냐. 그쵸? 그런 제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진인사를 하고 대천명을 바래라 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보내는 너가 권리 수입을 가져도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아닌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니 넌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하루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뭐 왜 결과가 안 나지 나 매출이 안 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데 매일매일 이거를 컨트롤한 거예요. 다음날 하루는 전날 계획한 하루대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루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나 뭐 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될지가 어제 저녁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가 과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10코어를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코어를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할 곳에 다 적어놓고 그대로 보내면 10코어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누적이 돼야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했다 안 했다 그냥 눈 떠지는 대로 뜨고 하루 보내지는 대로 보내고 나 지금 뭐 할까? 할 거 없는데 이거나 할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과연 성공을 한다고? 이건 도둑놈이지. 이런 생각을요 계속하면서 하루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이 쉽지 또 막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나태하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되는데 1대만 있는 거예요. 1대만. 2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업을 하면서 3년, 막 4년이 될 때까지 맨날 1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도대체? 리크루팅은 포인트 리더가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몰랐어요. 네 리크루팅은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담아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대들에게. 근데 1대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의 명단을 파내서 제가 리크루팅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저에게 리크루팅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103호 강의장에서 하는 사업 설명을 다 하세요? 아니요. 만나서? 아니요. 아니 그럼 이게 왜 있어요? 네. 그쵸? 네. 만나서는 뭘 하는 거죠 그럼? 초대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들어보고 싶게끔만 만들면 돼요. 네. 뉴스킨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한 번 만나서 1시간 대화했는데 이 사람이 뉴스킨을 그 앞에서 결정할 수 있겠어요? 뉴스킨을 알아보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마이스토리도 준비하는 거고, 알아볼 만한 가치를 주고 알아보고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스폰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책임감이에요. 파트너들이 누군가를 초대하면 누구한테 붙이죠? 스폰서한테 가서 인사시키고 사장님 제 초대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파트너의 마음이 뭐예요? 리크루팅 사장님 이 친구 리크루팅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스폰서면 리크루팅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라는 게 내가 내 1대1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라 1대를 만드는 건 왜 만들어요? 1대를 통해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뻗치려고 1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1대를 만들었으면 그 1대들로부터의 확장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리크루팅 결정력이었어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제가 사업 설명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 잘한다 하시는 분들의 강의는 다 필사하면서 외워서 저의 언어로 바꿔내서 내 입에 완전히 붙게끔 만드는데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엊그저께 랠리에서 제가 사업 설명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원래 말 잘하나 봐.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고 외우고 바꾸고 연습하고 이거에서 나온 거지.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스스로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출발이 요 책임감이었어요. 내 파트너들이 나한테 붙이고 싶은 스폰서가 돼야겠다. 내 스폰서님한테만 안 치면 물론 이 사람이 들어볼 마음도 없이 팔짱 끼고 이러고 오면은 저도 방법이 없지만 한번 들어보겠다고 온 사람이면 최소한 나랑 미팅 끝나고 나서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아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인트 리더 정도 됐을 때 고민해야 될 역량인데 저는 대리점일 때부터 내가 포인트 리더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빨리 갖춰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룹이 커지지 않을까? 제가 리더가 아닌 부분들도 너무 많이 보여서 저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수용력도 너무 작고 나를 찢어야겠다. 내 그릇을 더 키워야겠다. 그만큼 조직이 늘 텐데 파트너들을 안아주고 포용해 준다기보다는 항상 답답해하는 제 모습 이런 저를 보면서 참 저들 너무 예쁘다. 참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예뻐? 라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요즘에는 있어요. 요즘에는 못해도 이쁘고 잘해도 이쁘고 그냥 나와 함께 뉴스킨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미웠어요. 90을 잘하고 10을 못하면 10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말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할 정도는 됐었는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룹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남기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카톡 이름을 바꿔요. 그 앞에를 똑같이 통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톡에 딱 쓰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만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한 사람 중에 지금 그만둔 사람을 세보니까 100명이에요. 제 팀에서. 이렇게 많이 내가 떠나보냈다고? 너무 그걸 보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저들 중에 나를 스폰서로 안 만났으면 자리 잡았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더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유입도 중요한데 안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계속 쓰는 게 중요해요? 리크루팅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남는 게 중요하냐고요?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기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아마추어들이 들어옵니다. 맞죠?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토대로 시스템을 항상 고민했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남녀노소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남기기 위해서는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판이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참 별로였던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팀 비즈니스고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제 파트너들 물론 초기에 어렸던 친구들이 떠나간 친구들도 있지만요. 지금 24살에 시작해서 28 된 친구도 있고요. 25세 시작해서 29살이 된 친구도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20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20대 후반 30대가 돼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담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20대에 시작했을 때 30대 40대 분들이 왔었거든요. 제가 하나도 못 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32살이지만 40대가 들어온다고 제가 그분에게 밀릴까요? 뉴스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무시할까요? 이제는 안 그런 게 제가 5년 동안 이 안에서 쌓인 무언가 때문이잖아요. 이제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서. 아직 어리지만은 이 안에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은 무조건 개개인이 이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 친구들이 너무 부족하고 말도 막 하고 참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 안에서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참 괜찮은 모습으로 바뀌어줄 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커지면서 이제는 또 제가 지금 사업 전개하면서 계속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제 팀 안에서의 갈등, 저와 제 파트너와의 문제들, 부딪히고 마음이 안 맞고 이 팀이 없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틀에 가둘라 그랬구나. 이들을 내가 니들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 정말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정말 뉴스케에서 많은 리더들을 보면 정말 그런 수용력, 너무 파트너들을 사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박미영 사장님 찾아갔잖아요. 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막 수련회까지 갔다고 네, 열심히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박미영 사장님 찾아가서 사랑을 배우려고. 그냥 박미영 사장님이 저한테 무한 사랑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의 틀에 가두지 말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왜 내가 내 틀 안에 가두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룹은 있는데 내 다운 중에 왜 리더가 없을까? 제가 4년 동안 제 다운에 루비가 한 명도 없었어요. 4년 동안. 지금 제가 5년 됐잖아요. 뒤에 1년 동안에 5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올해는 무조건 10명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왜 안 나올까? 리더가 왜 안 나올까? 제가 그들을 리더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쫄병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로만. 쉽게 얘기하면 날 따라야 되는 리더십이 길러줄 수가 없죠. 그런 리더 밑에서 그런 것들도 봤고 제가 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뭘 하든 그들보다 내가 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봤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을 못 믿고 역량을 못 믿고 이 사업은 내가 리더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리더가 되는 것부터 시작이고 얼마나 많은 리더를 배출했냐의 게임인데 이 비즈니스는 나 혼자 리더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뭐 막 데모하고 매출하고 GV하고 리크루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미래 이렇게 될 거야. 우리 팀은 나중에 진짜 뉴스킨의 역사를 쓸 팀이 될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런 모습일 거고 우린 나중에 우리 같은 젊은 리더들이 뉴스킨 이런 영향력을 끼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뉴스킨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위대한 팀이 될 우리가 팀 초창기 멤버들이다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수없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뉴스킨 밖에서 안에서 뭐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다 해결이 되는구나. 1년 전에 죽을 것 같았던 문제가 지금도 날 죽을 것 같게끔 하는 문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문제가 오긴 하는데 가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온 상황이 문제였지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제가 엄청 단단해졌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사업은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앞으로 저의 많은 파트너들도 사업하다 보면 힘들고 시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리더로서 내가 뭔가 든든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면 내가 많은 문제를 겪어나가 봐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겪을수록 파트너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고 파트너들이 힘들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 앞으로도 있을 문제들, 그런 것들 다 겪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생기는 사업을 해야지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마냥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 전 이걸 인정하고 시작했어요. 원래 사업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업은커녕 직장 알바도 하나 똑바로 안 해본 놈이 그래서 되겠는가? 사업은 10년 보고 하는 거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힘들 것이다. 어떻게 뉴스킨에서의 성공이 그렇게 큰 성공을 내가 원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권리소득 벌고 싶다는 얘기 그렇게 쉽게 하면서 어떻게 이 과정이 너무 만만하게 지나가기를 바랄까요? 험난할 것이다. 인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했어요. 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맞는데 지금 내 모습으로는 성공 못한다. 뉴스킨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지 않으면 나는 성공 못한다. 왜냐면 리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시작할 때 제 모습은 리더도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된 팔로워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될까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성공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공하는 일이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공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내가 진짜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점검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뉴스킨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일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 부분도 명확히 알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맞다. 이거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감 붙었던 것 같아요. 느릴 수는 있어도 내가 나 뉴스킨 성공할 수 있겠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맞다. 왜냐면 평범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하나하나를 보면 야 저걸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해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다이어트 쉬워요? 어렵지만 다이어트를 성공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쉽진 않지만 누구나 맘먹으면 할 수 있는 영역. 뉴스킨 사업이 그 영역인 거예요. 쉬운 건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에서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성공 못하고 포기한다는 건 내 문제라는 게 인정이 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도 내가 뉴스킨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뉴스킨 탓 안 해야지. 내 잘못이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으로 성공 못하면 저는 어떤 그 사업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뉴스킨을 포기한다는 건 평생 남 밑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결단과 같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뉴스킨을 하는 게 힘든 것보다 안 했을 때의 결론은 결국 저거거든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리스크 없이 배워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은 뉴스킨밖에 없으며 이 일이 힘든 건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야 할 걸 안 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속하지 못하는 게을러 터진 내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뉴스킨 성공할 때까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거고 남들보다 더딜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성공 못하면 뉴스킨 거짓말이다. 성공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다음 달 2달 잘 유지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마감하고 런던 PA를 벅차지만 제가 도전해서 팬들께 런던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